저번 5월 17일 공개된 더 에이트쇼 공개 이후 넷플릭스 비영어권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며 화제가 되고 있죠. 사실 더 에이트쇼는 배진수 작가의 웹툰인 머니게임과 파이게임을 합쳐 새롭게 각색을 시도하는 작품. 그런데 더 에이트쇼는 어떤 이유로 원작이었던 머니게임의 제목을 바꾸게 되었을까요? 더 에이트쇼 한재림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인물들이 게임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극을 주고 재미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이 작품은 엔터테인먼트다, 즉 쇼라는 제목을 생각했다고 하죠. 제목을 바꾸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뭐가 좋을까? 뭐 이러다가 사실 이거는 우리가 게임이 아니라 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8개 에피소드고 8명, 8개의 층. 8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했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더 에이트 쇼라고 하면 어떨까? 오늘은 이처럼 더 에이트쇼 숨겨진 비밀들이나 재미있었던 비하인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작품의 제목 더 에이트쇼. 이 제목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예고편을 보면 제목이 나올 때 8이라는 숫자가 점점 돌아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8이 돌아가다 보면 나오는 모양, 바로 무한대 기호입니다. 저도 예고편 보고 느낀 건데 이렇게 팔을 뒤집어 놓으면 무한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얻어 걸린 건가? 아니, 그건 얻어올린 게 아니고 한재림 감독은 이 무한대라는 의미에 대해 참가자들은 이 게임을 지속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돈을 버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한 게임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기에 쇼를 끝내고 싶다는 마음도 함께 드는 이런 무한한 딜레마의 연속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했죠. 너무 좋은 거야. 느낌이 확 살아서. 그러니까 결국에 편집 과정에서 얻어 걸린 그렇지. 그렇게 보면 돌려보자. 네네. 이런 아이디어로. 근데 정민이 형 오늘 스타일 침착맨 스튜디오 아니야? 여하튼 저도 8이 돌아가는 예고편을 볼 때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의미까지 생각하면서 만들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비하인드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이 쇼의 핵심이죠. 시간이 흐르면 돈이 쌓인다. 저게 지금 얼마가 오른 거예요? 한 번에 10만 원대가 올랐어요. 몇십만 원... 이게 뭐야? 하지만 쌓이는 돈은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8층은 상류층의 삶을 대변하듯 초호화 숙소에 분당 34만원의 돈을 받았고 1층은 제대로 서있기도 힘든 단칸방에 분당 만원이라는 돈을 받았던 것. 사실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층마다 시간 수당이 만원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층이면 만원, 2층은 2만원, 3층은 3만원, 쭉 해서 8층은 8만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1층과 8층 간의 차이가 엄청 나야 하는데 각 층마다 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 격차가 별로 커 보이지 않았고 결국 피보나치 수열로 층간 금액차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층마다 계층을 어떻게 격차를 만들까 하다가 이제 피보나치라는 개념이 나왔어. 계층 간의 계급적인 느낌이 확 나더라고요. 그렇게 원래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급하게 현장에서 대본을 수정했고 갑자기 피보나치 수열을 알게 된 박정민은 그 자리에서 대본을 외우느라 힘들었다고 하죠. 원래 대사는 저게 아니었었는데 외우느라 고생했습니다. 또한 밖이 보이는 듯한 창문은 사실 화면이었는데 이 바깥뷰를 통해 계급의 차이를 보여주었던 더 에이트쇼. 이런 창문을 제작할 때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었던 거는 저희 스태프들이 저 뒤에 사진 그림이 원래 없었잖아요, 현장에서는. 일조권, 하늘의 양, 그러면 또 한국에서 납득할 만한 공간이어야 되니까 저게 좀 힘들었고. 다음은 1층 상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원작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 부탁드리고요. 1층의 노상국은 방을 바꾸기 위해 10억을 모았지만 알고 보니 8층을 차지하기 위해선 총 3,400억이 필요했죠. 사실상 정해진 계급 구조는 바꿀 수 없다는 뜻. 결국 마지막 쇼를 보여주며 죽음을 맞이하는 1층. 사실 원작에서는 1층이 굉장히 나쁜 인물로 나옵니다. 장애를 갖고 있고 사람들한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지만 알고 보니 1층은 사이코패스이며 최종 메인 빌런이었죠. 하지만 더 에이트쇼에서는 1층의 설정을 바꾸었고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원작과 중반부 이후의 전개가 크게 달라졌는데요. 이에 대한 감독의 이야기 보고 가시죠. 10억이요. 관객들 분들이 상국이가 저 얘기를 했을 때 아빠 보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그게 중요했어요. 관객들이 좀 순수해야 된다. 물론 상국이가 중간에 복수를 한번 살짝 하지만 사실 더한 것도 있었거든요. 원작에서는
이 1층이 나쁜 인물로 나와요. 맞아요. 사실은 진짜 나쁜 사람. 맞아, 다 맞아. 조종하고. 가장 나쁜 사람. 그런 걸 우리가 바꾸는 대신에 마지막 반전은 하나 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재미있는 비하인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 에이트쇼의 전반적인 룰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3층 진수가 혼자 나레이션을 하며 더 에이트쇼의 전체적인 룰을 설명하는 씬이었죠. 그린 거 아니야? 미친놈들 아니야. 이렇게 옷들이 다 가짜이다 보니 호주머니가 없어 실제로 불편했다는 배우들. 주머니가 없으니 폰을 넣지도 못했고 폰을 보려면 대기실까지 가야 했다고 하죠. 특히 박정민은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옷에 의지할 수 없어 굉장히 힘들었다며 결국 자기 혼자 특단의 조치를 취해버립니다. 호주머니가 없어가지고 실제로 불편했죠. 이제 손을 놔둘 때가 사실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놓는 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몰래 의상팀한테 안에다가 하나만 만들어주면 안 되냐고 부탁해서 만들어준 적도 있어요. 아, 만들어줬어요? 정말? 나만. 네, 이거 처음 들었는데. 우리 나 처음 들었는데? 왜 부탁을 안 했어? 여기다가 이렇게 안 보이는 데다 안에다가 어메? 너 왜 너만이야? 내가 부탁을 했으니까. 아니, 나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속옷에다. 아 근데 난 그게, 신발에다 넣어놨어. 그게 썩 편하진 않았어. 몸에 배겨가지고. 좋겠어. 괜한 말을. 그럼 다음 비하인드 이야기 볼게요. 드디어 고층 사람들의 폭력에 못 이긴 저층의 쿠데타가 벌어지죠. 아마 관객들이 되게 좋아할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액션은 1층의 방에서 진행되어서 그런지 워낙 좁고 해서 다들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던데 사실 이 장면에는 재미있는 비하인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 보면 자꾸 생각나는 게 이러다가 문이 닫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네 분이 춤을 췄어. 안에서 난장판이 일어나지만 저희끼리는 신나게. 거의 이제 후반부 촬영이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카메라에 안 나오면 그렇게 신나요. 다음 비하인드는 전기 충격기입니다. 점점 자극에 자극을 더해가는 더 에이트쇼. 게임을 통해 한 명을 추려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결국 제일 먼저 벌칙을 받게 된 3층. 안전하다는 걸 아는 유준열도 자기도 모르게 배터리가 잘 빠져있는지 계속 확인하며 촬영했다고 하죠. 이게 진짜 공포예요. 왜냐면 저 배터리를 뺐는지도 계속 확인을 하고 제가 스스로. 맞아. 근데 저기 또 뒤에 있으니까 너무 겁났어요. 공포인 거예요. 안전하게 찍긴 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박해준 배우가 장난으로 전기 충격기를 눌렀는데 다들 너무 놀라는 부분이 장면에 찍혀 그대로 드라마에 사용되는 일도 있었죠. 짠! 저 애드립인데. 맞아. 진짜 재밌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 그 장면이 그대로 들어갔어. 네, 맞아. 진짜 놀라는. 다음은 류준열의 댄스 비하인드입니다. 춤이 더 어려웠어요. 못 춰야 돼서. 잘 추는 몸이어가지고 느낌을 잘 살려요. 재밌었어요. 그거 보고 있을 때. 보고 있으면. 우린 보고만 있으면 되니까. 사실 1화 초반은 진수의 에피소드로 시작해 류준열이 대부분의 장면을 나레이션하며 극을 이끌어가다시피 하는데요. 엄청난 양이었던 류준열의 나레이션은 솔직히 목소리 전달력이나 톤도 좋았고 코믹한 부분은 맛깔나게 살리며 웃기기도 했죠. 특히 장기자랑 장면에서 춤 못 추는 연기하는 건 진짜 재밌게 봤는데 이 춤추는 장면에 웃긴 비하인드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촬영을 길게 하다 보니까 대기하거나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의 자기 장기자랑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배우들이 또 유튜브 전문가답게 여러 가지 밈도 알고 잘 알고 이러면서 제가 좀 몇 개 흉내도 내고 이러면서 좀 많이 힌트도 얻고 그래서 완성된 장면이 저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비하인드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마지막 8층이 맞는 엔딩에 대해 한재린 감독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함께 보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매드무비였습니다.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까지 그래도 세라는 예술적인 행위를 할 것 같았고, 그리고 그 미술관에 복수를 할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구속이 되면 관객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감독님, 근데 구속만으로는 별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한 대만 시원하게 때렸어야지.